안녕하세요. 옷동행이에요. 요런 구도로 영상을 찍은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자 요런 구도로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제 비가 촉촉히 내리고 오늘도 조금 흐린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나는 정말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독서를 시작하게 됐을까? 그리고 여전히 이 독서라는 행위를 나는 왜 하고 있고 왜 좋아할까? 라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오늘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떠올랐던 제 생각고리를 여러분과 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뭔가 늘어놓은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대 중반부터 독서에 몰입을 하고 혹은 집착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유 없이 갑자기 책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 그때를 다시 돌이켜 보니까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책을 찾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저는 살기 위해서 독서를 합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20대에 어린 어른이 됐고 제가 지금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용고시도 한 번에 합격한 지라서 사회생활을 좀 빨리 시작한 편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몇 번 해보긴 했지만 30대부터 60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모여있는 선배 교사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말 몰랐고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학생들, 그 학생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될지 몰랐고 학부모님께도 어떻게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고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에서부터 10까지 업무 전체를 그냥 다 모르다 보니까 온통 세상의 온통 모든 것들을 몰랐고 버벅대는 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으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몇 달을 지내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힘들다라고 털어놓으면 더 나아진다고들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성격이 털어놓는 걸 어려워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막상 털어놓으려고 하면 저 사람도 힘들 텐데 저 친구도 힘들 텐데 하면서 꾹 삼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로 현명한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한 현명한 누군가의 위로와 지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문득 서점에 들어가요. 친구를 만나기 전이었는데 시간이 좀 떴거든요. 해서 서점에 그냥 들어갔는데 끌리듯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저 책 만지작거리면서 펼쳐보면서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무수한 종이와 활자들 속에 위안과 지혜가 있었구나. 아니, 있구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때 구매한 책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제가 이게 챙겨왔는데 서재에서 오랜만에 꺼내왔어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첫 책으로 어려운 책을 골랐죠. 아마 거대한 지적 허영심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려운 책을 읽어야 그 안에 그만큼 더 깊은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책은 그 후로도 여러 번 읽었어요. 이해되지 않지만 밑줄 긋고 연필로 그었다가 색깔펜으로 그었다가 찢어졌다. 찢어졌다. 갑자기 뜯어졌다.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강의도 찾아보면서 막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 무슨 말인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잔잔하게 깨달아지는, 느껴지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활자를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집중하고 천천히 밑줄을 그어 내려가는 그 행동 자체가 제 삶의 문제에만 과몰입되어 있던 시선을 끌어내줬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새롭게 몰입할 수 있는 소재가 생기니 숨이 트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은 이후로 무언가를 정복해 나가는 기분 좋은 몰입이 시작됐습니다. 때로는 머릿속에 생각으로 가득 차고 걱정으로 가득 차고 슬픔으로 가득 차서 활자가 뇌에 입력이 안 되는데도 그냥 읽자, 그리고 읽자 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등산하면서 잡념을 지우는데 그땐 독서가 길이었던 것 같아요.
해서 이 자유론을 다 읽은 후에 박웅현님의 최근 도끼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책도 책장에서 꺼내왔어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박웅현님께서 직접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본인의 소감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책인데 정말 알짜배기가 가득가득한 책이거든요. 이 책은 여전히 추천하는 책인데 이 책을 우연히 만나고 나서 이 안에 읽어보고 싶은 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된 그리스인 조르바, 이방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안나 카레니나 그리고 김훈 작가님의 작품들,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런 책들을 차근차근 접해보고 읽어 나갔습니다. 해서 그 책들도 여기 이렇게 가져왔는데 책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이거를 제가 전문인처럼 해석하고 이럴 순 없지만 그냥 책 읽는 행위가 무언가를 몰입하고 깨닫고 정말 행복했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는 한참 책에 맛을 붙이기 시작할 때에는 고전소설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사실 고전소설이라는 건 캐캐묵은 어려운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현재를, 지금을 살아가는 제 삶을 어루만져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큰 걸 깨달았죠. 아,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구나. 제각기 다른 짐과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 그 안은 다 비슷비슷하구나. 그리고 이를 살짝 다르게 해석하면 다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제각기 힘듦과 어려움이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똑같이 힘들지만 힘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큰 지혜를 터득했고 세상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들이게 됐고 또 세상을 향해서 약간 연민 비슷한 애정을 품게 됐어요. 책을 통해서 사람과 삶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불어 고전소설이나 이런 책들에 담긴 뜻을 자세히, 정확히 알고 싶은 탐구심이 솟아났습니다. 인터넷 서칭으로 추가로 읽어야 할 책들을 계속 찾아냈고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서평을 보면서 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시야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하나를 이해하려면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하나를 또 이해하려면 또 다른 영역의 무언가가 필요하더라고요. 해서 독서하고 탐구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재미가 엄청났던 것 같고 그 재미를 누리면서 제 삶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독서의 구체적인 장점을 짚어보자면 참 많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것들을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여러 등장인물의 상황과 감정을 헤아리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전보다는 수월해졌어요. 특히 나와는 다른, 제각기 다른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품고 기다리는 교사가 그리고 제 기준에서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데에 조금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건강하게 해석하게 됐어요. 저는 감정이 굉장히 요동치던 사람이고 여전히 그런 사람이지만 표현은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연히 이 일렁이는 감정을 100% 분출하면 안 된다. 그거는 사회화가 되지 않은 사회에서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렁이는 감정을 꾹꾹 누르고 묻어두기 일쑤였거든요. 하지만 무엇이든 꾹 참기만 하면 안에서 곪기 마련이잖아요. 해서 많이 오랜 기간 많이 곪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제 스스로가 콕 집어서 설명해내지 못했던 그 감정을 적절한 단어들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때의 내가 이런 감정이었나 보다. 아, 맞아. 그랬었나 봐. 그랬었지? 하고 제가 지나쳐온 감정을 짚어주고 제가 묻어놨던 감정을 끄집어내주고 제가 숨겨놨던 감정을 들춰주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그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한 단계, 몇 단계 성장이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누구에게도 쉬이 드러내지 못했던 그 감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바라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 감정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이 과정을 지금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거치다 보니까 지금은 입을 통해서 제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도 두렵지 않아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 몰라. 그냥 기분 나빠. 짜증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섭섭함을 느꼈고 그 다음 일에서 무엇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아마 표현력뿐 아니라 관찰력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독서의 장점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정말 계속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하나의 어구로 말을 하자면 저는 살기 위해 독서를 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살기 위해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의 제가 독서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힘듦을 독서로 이겨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독서가 아닌 다른 살만한 방편을 찾았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독서는 참 좋다.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펼쳐서 만날 수 있는 인생의 멘토랄까? 책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께도 건네는 한마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 메시지를 꼭 느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시선이 더욱 여유로워지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조금은 더 가벼워지시기를,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시기를, 지혜가 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어요. 안녕.